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유관기관의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이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기술보증기금 소개와 중기부로 이관 후 정책 변화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가능성에 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함께 뛰는 희망의 금융, 기술보증기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고 도전하는 기술기업의 파트너,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이사를 만나봅니다. 자, 요즘 우리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또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 그리고 혁신 성장을 통해서 뭔가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방향성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소득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기술 중소기업입니다. 기술 중소기업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역할은 기술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혁신 성장에 견인하는 것이 또 다른 기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술 혁신을 하는 중소기업, 사실 여기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 직원이 1,206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53%가 이공계 출신들입니다. 그중에서 215명이 공학 박사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인프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24개 기관에 약 1,700명 정도 외부 전문위원들,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들을 저희들이 다 평가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을 보고 돈이 오가는 문제다 보니까, 그쵸? 사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쵸? 그래서 좀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있지만 그 기부의 기술 평가를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갑이 을의 지적재산을 침범했다는 것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 가치를 얼마나 판결인가를 판사로 잘 모릅니다. 그때 항상 우리 기부에서 기부에 있는 중앙기술평가원의 의뢰에서 우리 박사들이 그 가치를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가치 평가를 법원에서 평가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은 자산을 살펴본다면 이 기부에서는 기술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빠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빠지지 않는 얘기가 혁신 성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기조와도 발맞춰 나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전무이사가 보기에는 혁신 성장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먼저 그 혁신 성장의 개념을 정리한다면은 그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 혁신 성장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 그럼 혁신이 뭐냐? 혁신은 기술 혁신이 있을 수 있고 조직 혁신이 있을 수 있고 경영 혁신, 다양한 혁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기술 혁신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반지가 옛날에는 대포로서 전쟁으로서 국가를 지배했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자본으로서 했지만 예. 이제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발 무역 전쟁도 표면적으로는 대중 무역 적자로 인하는 보복 조치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첨단 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으로서 첨단 기술에 대한 세계 패권 경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 때는 라테크 프랑스, 기술 프랑스라는 캐치프레이즈로서 프랑스를 세계 강자로서 되겠다는 선언을 했었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죠. 라테크 프랑스 비자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해외에 있는 5,000명의 기술 과학자들 프랑스를 유치했습니다. 결국은 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 혁신 기술의 창출 여부가 성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요약한다면은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도전적인 기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을 혁신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이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그 예비 창업 청년들을 위해서 그 범부처가 다 같이 그 역량을 결집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기술 혁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기술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이 기술 보증 기금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예. 정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텐데 가장 효율적으로 된 데 투자해야지 그만큼 가치가 높아질 건데 기술이 낮은 데 투자해서 예. 이게 실패하는 것보다 기술 굉장히 훨씬 높은 고급 부가치에 투자해야지 훨씬 그 정책 효율이 높아질 수 있듯이 어느 기술에 투자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는 혁신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런 기술 혁신을 한다면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혁신 성장을 위한 기술 보증 기금의 지원 실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